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점심을 픽업하러 가던 4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고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 앞에선 남성과 여성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 토론토 다운타운 동쪽 퀸스트리트 이스트와 칼러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성 3명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권총을 꺼낸 2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을 픽업하기 위해 근처를 지나던 무고한 여성이 상대를 비껴간 이 총알에 맞은 겁니다. 쓰러진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44살의 카롤리나 휘브너 마쿠라트 씨로 7살과 4살의 두 딸을 둔 엄마이자 부인으로 친절하고 밝은 성격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넘쳤던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주말 사건 현장엔 희생자를 기리는 글과 꽃들이 남겨지며 추모의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고펀드미 캠페인이 토요일에 시작됐는데 하루 만인 어제 목표액인 10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경찰은 18세에서 30세 사이 용의자 3명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25세에서 30세 사이인 첫 번째 용의자는 키가 크고 중간 체격에 팔 부분이 검정색인 짧은 반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와 흰색 신발을 신었으며 머리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키에 호리호리하며 검정색 야구 모자와 노스페이스 후드티, 짙은색 청바지를 입었고 세 번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회색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짙은색 바지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들이 무장한 위험 인물이라며 발견하더라도 접근하지 말고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경찰은 폐쇄회로 이미지와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32번째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또다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6분쯤 영과 블러스트리트 남쪽 찰스 스트리트 웨스트 7번지에서 10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20대 남성과 여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있기 전 영 스트리트에서 차량 여러 대가 스턴트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들 중 일부가 사건 현장으로 이동해 차를 세우고 내려 모여 있었는데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이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도로 위 분노가 총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 차량은 검정색 SUV로 총을 난사한 뒤 베이스트리트 북쪽으로 향했으며 용의자가 몇 명인지 오늘 오전까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이번 주 수요일 금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중은이 금리를 동결할 만큼 충분히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델로이트 전문가는 6월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오르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는 등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였으나 물가지수와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금리 동결 수준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분명히 바뀌고는 있지만 중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금리 결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중은은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중은은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상승률이 4에서 5%대를 유지하면 목표치인 2%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중은이 조사한 사업 전망에서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예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실업률이 낮다며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은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중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보여지는 수치와 관계없이 실제 근원 물가는 오른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여름 8.1%에서 5월에 3.4%까지 둔화되기는 했지만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을 뿐 다른 물가 지수들은 오히려 계속 상승했습니다. 중은과 민간 부문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2022년 후반 경기 침체가 예상됐으나 중은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경제가 계속 확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중은의 금리 인상이 정당하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 예비추정치에서 국내 경제는 4월에 정체된 이후 5월 들어 다시 성장했고 덕분에 2분기 국내 경제도 2배 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은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뿐 아니라 경제가 충분히 둔화되지 않으면 9월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금리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상은 없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폐수 검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 다가올 유해한 감염을 미리 준비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감염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당국의 수치 역시 최저 수준으로 확실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건 아닙니다.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일주일 새 2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1,388명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21명이 추가 사망해 전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52,912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코로나 기간 동안 폐수 농도가 높아지면 확진자 수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폐수 분석이 질병 추세를 예측하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결정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공중보건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변종이 출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라며 이를 통해 보호와 예방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폐수 검사 규모는 초기 21%에서 60%로 증가했으며 덕분에 폐수 분석 검사에 참여한 43개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수 연구진들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의 공중보건 상태를 더 잘 알리는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경 알렌로드와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에서 SUV와 고버스가 충돌해 SUV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주변을 통제한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일 저녁 8시엔 스틸스 애비뉴 이스트와 알네스 스트릿에서 갑자기 버스에서 불이 나면서 승객들 모두가 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사공의 고속도로 인근 영스트리트와 아번데일 애비뉴에서 발생한 무장 차량 절도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이 7개 혐의로 16세 용의자를 붙잡고 공범인 두 번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항구 노조의 파업이 열흘째 접어들면서 물류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노사 양측이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협상을 중단한 노사 양측은 연방 중재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나흘 만인 그제 협상을 재개하고 단체 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와 동시에 시위를 이어가며 어제 밴쿠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4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자 밴쿠버 항과 프린스 루퍼트 항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매일 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는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때문에 일부에선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호수나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이콜라이 박테리아 주의보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이면 매일 호수 11곳의 이콜라이 오염도를 조사하는 온타리주 토론토시는 최근 조사 결과 마리 커티스 파크의 오염 상태가 수영하기에 적합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검사 결과가 하루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해변 상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가 많이 내리거나 물결이 치고 흐릴 때 또 새가 많이 모이는 곳이나 큰 폭풍 후 이틀 동안은 수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당국도 바다에 대한 이콜라이 박테리아 오염도를 조사해 수영 적합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국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인 이콜라이 오염도가 높을 때 수영하면 피부 발진과 눈이나 귀, 코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대장균을 섭취하면 위경련과 설사, 구토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가 지난 토요일 20기 마지막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부에선 지난 2년간 20기가 펼친 주요 활동과 사진들을 보는 시간이 마련됐고 재무회계 보고와 자문위원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으며 2부 가족 야유회에선 자문위원 45명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컵에 담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18기부터 20기까지 6년 연속 회장을 지낸 김현수 회장은 사무실 확장 이전과 상근 행정실장 체제 확립 등의 자부심을 갖는다며 같이 뛰어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평화통일 정책이 달라져 혼동이 있겠지만 작은 통일운동부터 함께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20기 임기가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새로 위촉되는 21기 자문위원회 임기가 시작됩니다.